자기 아들의 손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최혜병. 편히 쉬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틀 전에 국회에서 붉은 셔츠를 입고 정말 눈물을 글썽이고 입을 실룩이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늙으신 노익장 해병대셨어요.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최혜병 관련된 특검을 재의결하자는 장소였죠. 21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뜻과 이러한 목소리를 결국 외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는데 그러자마자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으로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전화를 했던 시점도, 횟수도,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도 굉장히 괴상한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신혜선의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지만 지금 속은 안녕할 수가 없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네. 예.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시고 변호를 맡으신 김규현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이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해병대 1043기로 자원 입대해서 병장 제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검사로 좀 재직을 하다가 작년 초에 퇴직을 하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를 하던 도중에 이 순직 해병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 박정훈 대령을 돕기 위해서 그 사건 작년 이제 8월쯤부터 계속 참여를 하면서 지금 이제 10개월째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돕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변호사님을 저희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 서울역 집회, 야당과 시민들이 함께한 집회에 저희 메디치 분들이 좀 같이 나갔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우리 김 변호사님의 무대의 발언을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실제 실물로 처음 본 거예요. 예. 많은 우리 유명한 정치인들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존경하는 우리 네, 대표님들. 근데 저는 누가 물었길래 그날 발언 중에 가장 울림이 컸던 사람은 단연 변호사십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과찬이십니다. 예, 그 영상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그때 기적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그쵸? 네. 예, 기적이 일어나기를 네. 이렇게 소리를 정말 외치셨는데 기적은 일단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경이 지금 어떠세요? 해병대원분들 반응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부결이 됐을 때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제 다른 해병대 예비역들 보면 뭐 분노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험악한 말을 하시는 분도 저 계시고. 계란말이 하라 그거 봤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슬피 흐느끼는 분도 계셨고. 근데 저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 많이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뭔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마치 이게 뭐 취업 준비하다가 회사 떨어진 느낌? 아니면 대학 떨어진 느낌? 예. 그럴 때처럼 이렇게 멍했고, 한 30분, 1시간 동안 거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혹시 국힘 쪽에서 그 기적을 그만큼 믿으실 만한 이렇게 뭔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거를 그 전까지는 있으셨던 거예요? 예, 본인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찬성을 하겠다고 전달 의사를 저희한테 따로 전달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고, 그나마도 그 중에 무효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 힘이 아니고 용산의 힘이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잠깐 지연된 것뿐이다. 진실은 언젠가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잠깐 늦어졌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도 잠깐 너희들이 이걸 지연시켰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걸 지연시킨 것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 때 기적인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젠 기적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어떤 구체성이 명확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도대체 그 대통령의 VIP의 사적 전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변호사님 쪽에서 노력해서 얻으신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부결이 되고 나서 예, 예. 이제 멍하게 힘이 빠졌죠. 음. 힘이 빠진 채로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군사법원 쪽에서 이제 회신 자료가 왔어요. 네네. 그거는 저희 이제 변호인단에서 예. 저번 재판 때 신청한 자료거든요. 그게 언제쯤인 거예요? 5월 초쯤에 저희가 신청을 그러니까 했었죠.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을 네. 예. 그거는 이종섭 국방장관, 뭐 그리고 국방장관 보좌관인 뭐 박진희 군사보좌관, 뭐 그리고 사실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뭐 유재현 법무관리관 등등 그런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예, 예. 군사법원에서는 다 받아주지는 않았고 이종섭 국방장관 등 2명만 받아줬습니다. 네. 예, 그 예. 자료가 어제 부결되고 제가 이동하는 도중에 회신 자료가 온 거예요.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투표 전날도 아니고 당일도 아니고. 네, 그 자료는 사실 통신사에서 주는 자료거든요. 통신사에서는 사실 한 며칠 전에 보냈더라고요. 군사법원으로. 예, 예. 네, 근데 군사법원에서 저희가 받은 게 본회의 부결되고 난 직후에 받은 겁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네, 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나온 거죠. 그 시기도 참 절묘합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 외압을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작년 8월 2일. 네, 네. 그날 낮 12시경. 난 12시. 그때 3번 전화가 간 거거든요. 박 대령이 경찰로 이첩한 거는 11시경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때 이미 보고가 돼가지고 국방부는 난리가 났을 때고 그걸 윤 대통령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아니냐. 완전히 추정 가능하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전화를 하고 나서 박정훈 대령이 이제 막 직무 배제되고 보직해임되고 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항명 혐의로도 입건이 되고요. 그날 오후에 또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기록이 군검찰에 의해서 회수가 됩니다. 이 일이 그날 다 벌어졌어요. 윤 대통령의 그 전화 이후에. 대통령이 전화 3통 이후에. 3통 이후에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들어도 지시했고 예. 그렇잖아요. 지시하고 추진 상황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대통령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때 가장 뜨거운 현안이 이거였고,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 모종의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장소도 이상하고 시간도 사실 좀 이상해요. 장소가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 그 옆에 있는 기지국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낮 12시인데 왜 용산 집무실에 없고 자기 관저, 자기 집에 있었을까? 전 이것도 그래서 좀 이상하고. 여기서 좀 그냥 아무 말 던져볼까요? 어차피 상상하는 거니까. 낮 12시면 밥 먹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처음에는 혹시 관저로 가서 식사를 하셨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아닌 여사님이 전화했나? 저는 이런 상상도 했다니까요. 여사님이 전화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과거에 어마무시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뭘 상상해도 그 상상이 이상해요. 그날 대통령은 잼버리, 네.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관저에서 이 전화를 하고 잼버리 장소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에 따르면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이었다고 해요. 휴가 기간이니까 뭐 관저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저에서 점심 먹을 시간에 왜 꼭 장관한테까지 전화를 하는가? 심지어 장관도 용산에 없고 국방부에 없고 우즈베키스탄에 있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잼버리.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서 어저께 국힘 쪽의 의견을 하면서 국힘은 아직은 모든 걸 추론하지 말고 뭐 수사 결과를 공수처 결과를 보자 이러면서 일상적인 공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거다. 예를 들면 잼버리와 관련된 얘기를 저도 왜 잼버리가 튀어나나 했더니 그 길로 가는 있으니 딱 그거 하나를 지금 예를 잡아갖고서는 설명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잼버리와 관련되는데 이종섭 장관은 잼버리와 무슨 아니, 관련이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즈벡에 나가 있는 분한테 네, 뭐 그날 그렇죠. 군인들이 동원됐나요? 네, 잼버리에? 그리고 우즈벡은 그때 새벽 아침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종석 장관이 그때 일어나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는 사람 깨운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전화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게 그냥 누가 봐도 그 2일날 벌어진 결과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첩을 시켰는데 그게 회수가 되고 세상에 수사를 맡았던 분은 항명죄로 네, 이게 죄인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의 대통령과 장관이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상한. 혹시 그리고 또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예. 윤 대통령이 8월 이제 2일에도 전화를 3번 하는데 네. 8월 8일에도 전화를 합니다. 8월 8일. 예, 좀 지나서요. 그날은 또 혹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전날이에요. 8월 9일에 이첩된 그거를 수사 기록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회수된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이종석 국방장관이 합니다. 9일날.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 윤 대통령이 네. 또 이종석 네.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이종석 네, 장관이 네. 합니다. 뭐 안보실장 그리고 무슨 국방비서관, 김계환 사령관 뭐 등등. 뭐 지금 어저께 나온 이름은 경호처장, 예.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저기 총리 이름도 나왔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요거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이지만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들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명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 기역 모 씨라고 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민간인 신분이에요. 전직 군인이긴 하지만 예. 그분도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를 한 거의 총동원됐습니다. 예. 그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내각의 전체가 움직인 거라고.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거의 여러 부처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에 해당 부분은 대통령의 경로와 지시가 있었느냐 막 이런 거였는데 수사 외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예. 기존의 대통령 경로설이 나왔을 때는 뭐 다들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극구 부인하고 박대령이 망상이라고 그렇게까지 치부했었는데요. 경로설을 나도 들었다 하는 사람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관련된 녹취록까지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했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 경로를 하면서 무슨 지시를 했는가?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외압도 같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변호사님 죄송해요. 검사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 사안이면 검사들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 정도면은 대통령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휴대폰 그 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이제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르자면 당연히. 저 가끔 그 맛에 검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일반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그래서 뭐 하나요?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공수처는 이 자료를 사실 굉장히 예전에 확보했을 겁니다. 이 통신수사는 수사의 가장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저희가 이걸 확보하기 보다 한참 전에 이걸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고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면 그럼 예전에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전화 내역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없었는가? 이것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봐주세요. 그럼 당시 공수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크게 3개인데요. 수사를 안 했거나 못했거나 외압이 있었거나 이렇게거든요. 수사를 안 한 거는 뭐 공수처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근데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굉장히 지금 작은 조직이고 수사팀은 더 작은 조직이에요. 예, 예. 검사 한 3-4명 정도 있고 그중에서도 요거를 전담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검사님은 한두 네, 명밖에 네. 없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이 수많은 사건 관계자들, 해병대, 국방부, 대통령실에 엄청나게 많은 이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하는 데만 국방부나 해병대 사령부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에만 3개월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서 그걸 많은 자료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이걸 못 봤을 수도 있고 봤지만 여력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봤지만 하려고 했었다면 그래서 못했다면 공수처 내부에 어떤 알력이나 외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 그들도 예. 두려움에 떤다면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한 건데 제가 이거를 그 돌아가시는 길에 허탈할 때 들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든 생각이 만약에 정말 이게 그러면 표결 전날이나 알려졌다라면 이럴 땐 제가 예. 그렇게 스스로 욕하지만 언론의 기능이 너무 아쉬워요. 예, 이게 만약이라는 거는 뭐 역사에 없지만 네. 표결 전에 알려졌다면 이탈표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근데 뭐 기존에 나온 결과를 봤을 때 네. 저는 표결 전에 이게 나왔더라도 이미 저는 국민의힘은 용산을 위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라서 과연 결과까지 뒤집어졌겠는가 자, 회의적입니다. 예. 법 전문가시니까 여쭤볼게요. 만일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건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까? 네, 당연히 되죠.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예. 또 일종의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직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네, 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이유가 바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탄핵 소추 되자마자 닉슨 대통령 사임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된 건데 당연히 수사 외압은 범죄이자 공직윤리 위반이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죠. 22대에서 당연히 지금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예, 추진을 하겠다 특검도 그랬고 해야 돼요. 그리고 특검의 내용은 더 풍성해지겠네요. 구체화되고. 예, 그렇게 되겠죠. 다만 이제 22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이제 미지수고 네, 또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힘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국정조사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부권 정치잖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의 법안들이 계속 가로막히고 있는데 네, 국정조사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네. 민주당에서는 특검도 발의를 해야 되지만 재발을 다시 발의를 하지만 국정조사도 추진을 해야 한다. 우리 네, 변호사님 쪽에서 지금 야당이나 이쪽하고 조금 같이 이야기를. 저희는 야당 의원을 접촉하거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도 이걸 알고 있을 것이고 국정조사 네, 네. 추진할 것으로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들 민주당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자격을 앞으로 획득하실 것 같은데 어저께 박지원 식탁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특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그로부터 자유로운 국정조사 추진합시다. 이거 뭔가 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통령의 경로가 별거 아니다 이제 예. 그렇게 선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대통령 경로는 없었다라고 하다가 네, 이제 뭔가 네. 물증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 그럼 경로가 있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범죄자의 변명 흐름인데 네. 그 부분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로가 곧 수사 외압이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물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결합해봐야 돼요. 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입니다. 예. 어떻게 왜 메모가? 그러냐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7월 31일 네. 그 전화가 가고 나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하고 네. 언론 브리핑 다 취소하라고 하고 한 가지 더 김기한 사령관한테 지시를 내리는 게 네. 지금 서울에 네. 해병대 장군 있냐? 네.
빨리 국방부로 오라고 해라.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때 알아보니까 정종범 부사령관이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종범 부사령관이 국방부로 가서 장관한테 지시를 받아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해병대 사령부로 돌아와서 전파를 해요. 네. 예. 그 메모가 군사법원에 지금 군검찰에 확보가 돼서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네, 네. 9개 조항이 있는데 메모가 예. 네. 그 메모는 즉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직후에 장관이 지시를 불러서 내리고 그 직후에 불러서 네. 한 거니까 네, 네. 저희는 처음에는 이 메모가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흐름을 보면 결국엔 대통령 지시사항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장관도 메모하셨겠지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수사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혐의자를 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 네. 이후에 뭐 혐의자 빼라, 죄명 빼라 이런 거를 법무관리관이 언동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어떤 조치 내용 이런 것들이 주가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휴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날 직무 배제됐다가 복귀하면서 그날 휴가 처리를 하거든요. 휴가. 그런 내용들이 정종범 부사령관 수첩에 다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이런 거랑 결합해서 봤을 때 경로는 곧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경로이고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단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팩트들, 증거들을 두고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폭적이고 어떤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네,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 특검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특검의 필요성을 아직도 오해하시고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따가 정리하는데 지금 그 내용 다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정원 대령 변호인단이시잖아요. 예. 지금 변호인단은 몇 명으로 혹시 구성돼? 현재 지금 5명입니다. 5명. 예. 어떻게 지내세요? 이분이 일단 신분은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 박정훈 공무원? 대령은 군인이고 예. 현직 군인이고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이 됐으니까 현재 지금 보직은 없습니다. 아. 직책 없는 군인 대령이고요. 그리고 근데- 군사 재판을 받고 계시는 그리고 거예요? 군사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4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근데 어쨌든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출근은 해야 됩니다. 출근을 직책이 어디로 없지만. 하세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로 출근은 하는데 해병대 사령부가 어디 있죠? 수원 저기 아. 화성 쪽에 있습니다. 거기로 출근을 하면은 사무실이 그냥 외딴 곳에 별도의 그냥 사무실을 하나 둬가지고 거기 혼자 출근을 하세요.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무슨 일로 보직이 이렇게 돼서 감사받던 어느 공무원 가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예, 예, 돌아온다는 얘기 들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든 회사에서도 뭐 보직해임되고 징계받고 그쵸, 그쵸. 하면은 그냥 뭐 예. 책상은 다 빼고 책상 다 빼고 뭐 다른 뭐 독방 같은 곳에다가 의자 하나 놓고 그냥 앉아 있고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여기는 책상은 있지만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박정훈 대령은 몇 년을 지금 이렇게 군에 복무하신 거죠? 여기는 거의 30년 가까이 30년 지금 가까이. 해오고 계십니다. 수사단장을 예, 뭐 손들고 하신 거 원래.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는 그 군사경찰 옛날에 헌병이었죠. 해병대 군사경찰은 장군 보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령이 끝입니다. 어.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군사경찰로서는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온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이면은 이제 전역을 하는 예.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사심이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아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외압에 굴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혹시 나누신 대화, 특히 부결된 이후에 아마 얘기하셨을 것 예, 같은데. 진짜 뭐 모두가 이제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뭐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보직해임되고 많이 힘드시고 했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계십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있고,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것은 진실을 자꾸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뭐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이지 당신은 지금 사실대로 그냥 진실을 계속 얘기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하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열심히 버텨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너무나 슬픈 죽음이잖아요.
그게 무슨 훈련 받다가 사고를 당해도 기가 막히지만 예. 홍수가 나서 민간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군인들이 늘 동원이 돼요. 사실 저희도 군인 가족이고 예. 예. 제 조카 제일 큰 제 조카가 지금 군대 갔다 왔고 둘째 조카가 또 군대를 지금 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천추가 나와서 할머니 보러 온다고 와서 용돈 줬는데 이게 집안에 우리는 다 군인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군인 가족입니다. 여자가 군대가 안 간다고 해서 군인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군인이 죽었고 그게 왜 죽었냐는 것을 잘 처리해 갖고서는 위로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어찌 보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을 끌면서 조사하던 꼭대기에 계신 거의 장군 수준의 대령을 이렇게 방에 가둬두시는 사건부터 막 온 해병대를 들끓게 만들고 주말에 저희들을 뜨거운 날씨에 나가게 만들고 우리 엄마는 노인네들은 막 우세요 실제로. 맞습니다. 이게 박정은 대령은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 12년 전에 윤석열 검사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예,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검사가 좌천됐었잖아요. 징계까지 받고. 네.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박정은 대령을 막 이렇게 보직해임 시키고 고초를 겪게 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도대체 그 10년, 12년 사이에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가. 전 그것도 굉장히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안 바뀌지 않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자, 명언을.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사건을 마치게 됐어요? 예, 저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제 최해병 순직 뉴스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들이 막 모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박정은 대령이 보직해임되고 항명으로 몰렸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뭔가 좀 이건 이상하다. 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막 사단장까지 이렇게 혐의에 수사 대상의 혐의에 놓고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길래 군이 뭔가 바뀌었나 보다. 과거에는 이렇게 덮으려고 하더니 그렇죠. 책임지는 모습. 이번에는 정말 해병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항명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나 군대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래도 소신 있게 수사한 박정은 대령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광화문이랑 용산이랑 이런 데 집회를 나갔어요. 8월달, 9월달에. 거기서 많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박정은 대령과도 통화를 하고 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까 제목이 맞습니다. 항명죄. 군대에서 군인에게 항명은 그야말로 뭐 그 자리에서 옛날로 치면 목을 쳐도 근데 그 전에 기사를 보는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항명 앞에 앞뒤로 뭐가 붙었어요. 집단 항명 수괴. 수괴는 우리 옛날에 무슨 그렇죠. 괴뢰 정권의 김일성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집단 이 항명 용어가 있어요? 있어요. 그 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항명죄가 있고 집단 항명죄가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항명이고 여럿이서 같이 하면 집단 항명이고 그 여럿이서 했을 때 거기에 리더 주도했어요. 이 사람은 집단 수괴. 항명 수괴. 집단 항명 수괴는 전시의 적전 앞에서는 법정형이 사형만 있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 무기징역도 없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죄명을 이게 적용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집단이라고 하면 우리 대령님 말고도 그게 그 사실을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처음에는 이제 해병대 수사단을 집단 항명으로 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어요. 해병 수사단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아니고 해병대 전체를 집단 항명으로 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 경로설이 나오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를 했다 하거든요. 군검찰이 해병대 사령부로 쳐들어가고 사령관을 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막 검찰단장이 사령관하고 면담도 해요. 그러니까 군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 분명히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병대가 이첩했다는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해병대 이놈들이 어,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검찰은 해병대 사령관부터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관 뭐 휴대폰, 뭐 텔레그램 내역 막 이런 거를 입수를 확보를 해놔요. 군검찰이. 그리고 네. 해병 김계환 사령관의 수첩까지 네. 확보를 하는 건데 그 수첩, 그때 군검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메모나 막 이런 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변호인단 박정훈 대령한테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군검찰이 불리한 요소로 예, 예. 작용을 하고. 왜 그랬냐? 군검찰은 이게 불리한,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인데 왜 이거를 초반에 확보해서 남겨놨느냐? 그게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의문이 풀려요. 집단항명수계는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아. 네. 김계환 사령관의 수첩 확보한 거, 텔레그램 확보한 메모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첩이 언제입니까? 라고 국방부에서 물어보는데 예. 예정된 것은 내일 8월 2일이다. 네. 국방장관은 그때 이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8월 2일 이첩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수첩에 보면 장관님 제가 내일 책임지고 이첩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김계환 사령관의 수첩에. 그래놓고 그거 막 이렇게 지운 흔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김계환 사령관조차도 네. 그 이첩 보류 지시, 혐의자 빼라는 이런 지시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네, 있었고 네. 심지어 그거에 동조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처럼 한번 해볼까? 이첩을 그냥 할까? 강행할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걸 추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집단 항명 수계로 첫 타겟이 김계환 사령관이었다고 보면 이런 수첩이나 텔레그램 메모는 국방부에 저항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김계환 사령관이 모종의 회유나 뭐 협박인지 뭔지를 받고 예, 자기는 아닙니다. 지시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서 김계환이 쓱 빠지면서 대신 박정훈 대령만 사지로 제가 막 몰아넣으신 아까 거죠. 잠깐 오버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저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막 해경 해체도 떠오르고요. 해병대 해체하려고 했나? 어머, 해병대 해체했으면 정말 재밌었겠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설이 돌았었고 아, 그래서 진짜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 이후에 나는 해병대를 지키고 있는 거다. 이게 해병대를 지키는 길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석에서. 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계환 사령관은 그때 만약에 내가 항명수계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으면 해병대가 해체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듣는 근데, 저도 그게 좀 떠오르는 네. 걸요. 근데 해병대 해체를 막기 위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자기는 빠지고 부하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는. 해병대는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해병대 사령부 해체된 적 있거든요, 과거에. 네. 박정희 대통령 때 해체돼서 그냥 해군에 배속된 적이 있다가 한 10년 이후에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그때도 해병대 예비역들은 꿋꿋하게 버텼어요, 해병대들. 우리는 해병대다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옳은 일을 하다가 해체된다면 네. 그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당당한 거죠. 예. 아, 김계환 해병대 알겠습니다. 사령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4차 공판 얘기하셨는데 군사재판은 원래 저거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 뭐라 그러죠? 법 체계에서 군사- 1심으로 그냥 끝난다고. 그거는 전시에만. 전시에만. 전시에만 그렇고요. 지금 평시기 때문에 군사재판 3심까지 갑니다. 아, 갑니까? 근데 이제 1심만 군사재판이고 예. 2심부터는 민간법원으로 가요. 네, 서울 네. 고등법원 그리고 3심이 대법원. 그래서 이 재판은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되고 오래 걸릴 겁니다. 당사자분이 건강이 제일 저는 예. 일단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건강을 챙기고 정신 건강까지 다 챙기고 정신건강이에요. 하려면은 예. 많은 분들의 어떤 응원이나 성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0일이에요. 오늘이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죠. 네, 예. 됩니다. 자, 최수근 해병 관련 특검법. 사실 이거 저는 이게 특검법 이름이 긴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으로 해도 완전히 과장된 거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어젯밤에 하면서. 예. 자,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짧은 OX로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여쭙게요. 예. 특검에 관련 OX.
야당이 장악한다. X, 위헌이다. X, 검찰 수사 진행 중 특검은 최초다. X, 브리핑 조항 독소 조항이다. X,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특검이다. X. 이거는 세모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고 있지만 예, 일단 그렇죠. X입니다. 예. 이거 사실은 뭐 제가 똑똑히 정리 잘한 게 아니고요. 박주민 의원 28일 마지막 국회에 정말 마이크 꺼져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거 듣고선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예.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예.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했다라는 주장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한변협에서 후보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중립적인 집단이고 보수적 색채가 심지어 있는 집단이고 네. 지도부에 윤 대통령이랑 친한 인사도 굉장히 많아요. 네. 동기들도 많고요. 사법연수원. 거기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하는 일은 그거 2명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2명으로. 예, 그리고 심지어 2명으로 줄이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대한변협에서 중립적이거나 뭐 어떤 그러한 인사들로 4명을 추천을 해버리면 야당이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권 독점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조항은 드루킹 특검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네. 그때는 아무 말 없었어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이 위헌이다. 예. 아니 국회가 정상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어떻게 위헌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여야 합의가 없었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위헌 주장의 근거가 뭐예요? 여야 합의? 예, 여야가 합의가 없었다. 뭐 특검에 뭐 수사기간이 안 끝나서 시작됐으니 뭐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뭐 이런 건데 과거에 그럼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 다 위헌입니까? 그러면 지금 종편을 낳은 방송법, 네. 예, 그거 뭐 그럼 여야 합의로 통과됐었나요? 그때 난리였잖아요. 난리였지요. 단독 처리되고. 예. 그럼 그거 다 위헌인가요? 그럼 종편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수사 진행 중에 특검을 한 것이 유례가 없다 그랬는데 네. 아니에요. 대부분이 수사 도중에 특검이 추진됐고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특검이 추진된 거 이해람 특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 말대로 기존의 수사기관만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예. 예, 기존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공정치 못하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수사기관이. 예. 그런데 그럼 그 수사기관에 공정치 못한 그 수사가 끝나기까지를 다 기다린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된다? 어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공정치 못한 게 계속 증거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10개월째 예. 수사가 지금 예, 아직도 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브리핑 조항. 뭐 과거 특검 때도 브리핑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다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법문에 보면은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피의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이 있든 없든 브리핑은 특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럼요.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브리핑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예. 정말 생뚱맞아요. 브리핑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뭐 법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예.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특검이다. 아니죠. 이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죄 지은 그리고 자가 대통령이 됐든 뭐 힘 있는 사람이 됐든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고 거기서 네. 뭐가 나오면 뭐 감옥에 가든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최혜병의 사망 사건과 그걸 둘러싼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 걸로 나오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면 처벌을 안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그걸 추진한 야당은 역풍이 불겠죠. 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67% 정도가 특검발이 찬성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아직도 저는 그 30%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발 좀 그냥 너무 당연히 지지하니까 하지 마세요. 지지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야 그분들이 당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5번에서 제가 아까 이거는 대통령을 타깃한 특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특검 이름을 좀 바꿔버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저께는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최혜병 부모님이나 뭐 이런 유가족들이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그걸 잘 아는 게
제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거의 1년 넘게 매일 오셨어요. 예. 네, 아들이 죽으면 부모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고 뉴스에서 이제 최혜병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너무 슬퍼하신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말을 쓰지 말자라고 이제 언급하지 말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걸 그냥 대통령 특검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제1호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1차적인 거는 지금 성공을 했다. 어제 그저께 부결됨으로써. 왜 성공했냐면 7, 8월이면은 7월달, 8월달이 되면은 1년이잖아요. 제 일주기가 되면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 내역들이 삭제됩니다. 보존 기한을 경과해서. 예. 대통령실의 최대 목적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증거인멸? 네, 증거인멸이죠. 통화 내역 다 날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하자고. 수사 중이니까 특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예. 그걸 질질 끄는 거죠. 통화 내역 다 삭제되고 나서 뭐 하든 말든 예,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증거인멸 후에 수사를 하자는 논리인데 일단은 22대 때 특검이 된다고 해도 7, 8월 안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예, 저는 그렇게 해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감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거에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한 것까지 가중해가지고 더 가혹한 대가와 결말을 치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합니다만 네. 이게 이렇게 입법기관이 내놓는 것마다 다 돌려보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저 지자체장, 시장 뭐 이런 분들한테도 건축 허가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막 내주면 됩니까? 네. 안 되잖아요. 신중하게 해야죠. 대통령 거부권도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주어진 권한이지 이렇게 막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정책적으로 뭐 자기가 반대하는 어떤 소신에 의한 것 그런 거라면 우리와 뜻이 좀 다르더라도 그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최혜병 특검법 이거를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정말 법조인이 보든지 일반인이 보든지가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부권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 자체로 또 위헌이고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특검 꼭 해야 하는 이유.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분들 다수는 동의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아직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해주세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네. 특검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뭐 신통공안 해가지고 신속통합 공정안보 네.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속하게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공수처나 경찰이 지금 10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초기 단계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로 보내서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많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면은 해를 넘길 수 있고 아마 정권 말기까지 계속 수사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돼서 불필요한 정쟁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거는 보수 진영에도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특검은 3개월이면 수사와 기소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특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 조사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없는,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공정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여야 모든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 지금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수사 대상에 다 섞여 있는데 군인은 군사법원으로 가고 민간인은 민간법원으로 쪼개져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지 말고 특검을 해서 특검은 군인에 대한 기소권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있는 지휘관들 그리고 뭐 부하를 사지로 밀어놓고 부하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그런 지휘관들을 이참에 군대에서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네. 책임지는 지휘관, 정말 부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경할 만한, 따를 수 있는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지휘를 해야지 전쟁이 났을 때 돌격 앞으로 하면 그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돌격을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을 뭐하러 따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관계자들의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물어야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투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국정조사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방송 들으시고 저희도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7, 8월에 이제 통신 기록이 삭제되니까 예. 어쨌거나 그걸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변호인단에서도 재판에 계속 사실조회로서 네, 그걸 네. 신청할 거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에서도 그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네. 추진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박대령님 건강 예. 건강 정말 잘 지키도록,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셔야 이분 정말 명예롭게 제대하고 예. 인생을 정리하시려고 하신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셨잖아요. 저희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분들도 응원하고 격려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뭐 응원을 해주시고자 한다면 저희 이제 해병대 단체들 있어요. 그중에 네, 이제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네. 있거든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에게 저희- 안내해드립니다. 네이버 네. 밴드가 나옵니다. 거기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후원도 같습니다. 필요하지요. 네네. 네. 그럼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더라도 보태해 주시고요. 뭐 1,000원이라도, 예, 2,000원이라도. 정말 좀 작은 채널에 나가지 않고 큰 데 가서 많은 얘기 하고 싶으실 텐데 시간 쪼개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도 해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